네, 글로벌 시장 상황 외신 반응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미국 시장 마감했는데요. 3대 주가 모두 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 이 페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을 하고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이 문구를 삭제하면서 시장이 크게 환호했습니다. 어떤 성명 발표가 좀 있었습니까? 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시장이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네. FOMC 의사록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동결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은 FOMC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 근거가 약해졌다며 연준의 자산 축소 일정을 재조정할 수도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장중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변경된 문구 함께 살펴보시고 가실 텐데요. 연준은 성명에서 향후 경기 전망 위험이 대략 균형이 잡혀 있다와 점진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하겠다는 기존 문구를 없앴습니다. 대신 Committee will be patient, 금리 인상에 참을성을 갖겠다는 말을 기재했습니다. 또 다른 성명에서는요, 대차대조표 정상화를 완료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금리 인상을 자제할 뿐 아니라 자산 축소도 조만간 끝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12월 FOMC 이후 세계 경기 둔화 우려와 미중 무역 분쟁의 리스크를 요인을 들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준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당초 예정됐던 올해 세 차례보다 훨씬 더 줄어든 겁니다. 미국 경제 외신 매체가 경제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48%는 올해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30%는 두 차례 인상을 예상했고요. 또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도 17%에 달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두 차례 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했던 것을 고려하면 한 달 새 비둘기파로 돌아선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 파월 의장도 그대로 좀 반응을 해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기대를 했지만 파월 의장 이번에는 좀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투자자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연준의 오늘 정책은 100점 만점에 180점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제임스 맥고간 어버든 스탠더드 인베스트먼트는 언론이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오늘 발표는 기대치를 넘어섰다.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자산 축소를 조만간 끝낼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척 골슨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서비스는 시장이 기대했던 바를 얻었다. 연준이 유연한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라예르 경제조문은 시장은 연준이 미래에 대한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갖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환호했는데 시장이 원하던 바를 그대로 확보한 것이다. 불과 몇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연준은 100점 만점에 180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모 사오타 이사는 연준은 시장에 매우 부드럽고 참을성 있게 접근했다며 주식시장에 상당히 좋은 일이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연준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현 시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 현 시점에서 적절한 통화 정책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매파였던 파월 의장 비둘기파로 강하게 돌아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그의 발언 하나하나에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을 좀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페드가 또 어떤 통화 정책을 펼쳐나갈지 저희도 앞으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반응 윤희열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상황 외신 반응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이제 시장이 FOMC 회의라는 큰 고비를 넘기고 다음 고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인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죠.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네. 사실 이 휴전 기간 약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외신 전문가들은 현재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올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주시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무역 협상에 들어섰습니다. 뉴욕 증시는 무역 협상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 3대 지수가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무역 협상 고위급 회담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타결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강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협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내부적인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부적인 혼선과 화해 CFO 기소로 미중 양국 간 이견차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데이비드 달러는 무역 협상이 끝난 후 양측이 진전을 이뤄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며칠 내에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청리 연구원은 현재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지만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 협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비즈니스 협의회 에린 애니스는 미중 협상 기간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양국이 최상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이 콩과 에너지 등 미국산 제품 수입을 크게 늘리는 섭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이만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꼬집었습니다. 네. 자,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고위급 협상 이제 오늘 이뤄지게 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내일 발표가 됩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영향을 크게 받은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죠. 네, 중국 PMI가 곧 발표되는데요. 그쵸? 네.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맞습니다. 현재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중국 경기는 8개월째 성장 둔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중국 PMI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50 이하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PMI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 이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요. 앞서 중국 12월 PMI는 49.4를 기록해 2016년 초반 이후 가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건설과 서비스 부분 PMI 지수는 53.8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앞서 발표된 중소형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확신 지수도 54.9를 보였는데 이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 겁니다. 중국의 지표와 기업들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최근 발표되는 미국 기업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셨듯이 미국 기업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향후 전망은 아시다시피 무역 분쟁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는 미국과 중국 양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키 프라이빗 뱅크 수석 투자 전략가 브루스 맥케이는 양국의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맞이했다. 이제부터는 누가 잘 버티느냐의 문제다.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해결책 모색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길고 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결자 해지라고 결국에는 이 싸움의 결론은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 어쨌든 이번 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를 해서 류허보 총리를 좀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하죠.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일단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반응 윤희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